마켓 무버입니다. 삼성전자가 1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지만 주가 상승세가 단기에 그치면서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연이은 주가 하락과 또 외국인들의 이탈로 인해서 승부수를 띄우기는 했지만 그 효과의 연속성 측면이 다소 아쉬웠는데요. 삼성전자는 향후 1년간 자사주 10조 원을 매입할 계획을 밝혔죠. 이 3조 원 규모의 자사주에 대해서는 앞으로 3개월 내에 매입하고 소각한다고 전했고요. 나머지 7조 원에 대해서는 매입 시기를 추후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사주 매입 카드 기대와 물음표가 공존했습니다. 확고한 주가 방어 부양 의지를 보여주면서 투자 심리 반전 가능성은 제기가 됐었고 주가가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주가 상승 트리거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었지만 대자주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담보대출 분할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됐고요. 또 실적 우려에 대한 여전한 우려감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시 찝찝했던 것은 또 개인이 미워도 다시 한번 매수하면서 삼성전자를 순매수했지만 외국인들은 다시 한번 셀 삼성을 외쳤다는 건데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반짝 순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 자사주 매입 소식이 나온 월요일에도 삼성전자를 결국 순매도했습니다. 이에 이어서 유의미한 순매수 규모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아쉬운 상황인데요. 이 자사주 매입이 나온 다음에 증권가에서도 종합적인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사주 매입 자체는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의 하방 지지선을 제시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 전반에서의 성장 기대감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KB증권의 경우에도 중장기 관점의 주가 상승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HBM4에서의 주도권 확보, 그리고 범용 메모리 재고의 뚜렷한 감소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신영증권 역시 매입 자체는 가뭄의 단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단 과거와 현재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IM증권도 경쟁력 회복을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아직은 본격적인 매수 시기가 아니다라고 짚기도 했는데요. 이제 단기적으로 남아있는 이벤트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12월 초 삼성전자의 조직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들이 또 단기적으로 실적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마켓무버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에서 주요하게 다뤄야 될 이슈에 대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 우리 시장에서 주목했던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어제부터 좀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들려왔던 게 엔비디아 블랙엘의 그 발열 소식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정규장에서 1% 이상 하락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우선 이 블랙엘에 대해서 지금 순조롭게 생산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발열 문제가 거론이 될 때마다 주목을 받는 게 그러면 서버 시스템을 냉각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꼭 구현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필수 불가결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인 듯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그렇다면 이렇게 발열 시스템을 잡을 수 있는 액침 냉각과 관련해서 어떠한 종목군들을 봐야 하는지, 과연 승자 우리 종목에서는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 네, 어떤 종목일까요?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네. 그중에 저는 국내에서 S-오일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오일, 어쨌든 액침 냉각 시장은 계속 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봐야죠. 계속 봐야 한다. 네. 그러면은 박정식 파트너님은요? 네, 저도 이제 액침 냉각 내년부터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내년부터요? 아직 한 달만 남았네요. 왜냐하면 네. 블랙웰이 네. 2026년에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이 되면서 많이 이제 쓰여질 예상이 네.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 적용을 한다면 2025년부터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KN솔을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내년에 KN솔. 그러면 KN솔에 대해서 좀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박수범 대표님, S-오일을 언제 바라봐야 된다고 보세요, 그럼?
저는 지금도 좋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도 좋다고 보세요? 네, 그럼 네. 그 투자 포인트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네. 지금 뭐 아무래도 네. 그동안 이제 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뭐 가정용 PC를 사용하고 있지만 다 공랭식으로 지금 현재 열을 좀 빼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서버 같은 경우에는 뭐 공랭식으로 하다가 이제 발열이 너무 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연산 처리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순행식을 하고 있고 순행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열이 좀 강해지고 있죠. 이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렇다면 액침 냉각유에 서브를 아예 넣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서버에 이제 과부하되는 이제 발열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는 건데 뭐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에 하던 방식보다는 약 40% 정도 더 발열을 좀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미국에 있는 뭐 기업들도 있고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이미 지금 현재 액침 냉각유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지금 현재 GS 칼텍스가 또 있고요. 뭐 그에 따른 이제 SK무브가 있죠. SK무브 같은 경우에도 SK텔레콤이 또 서버를 이용해서 거기 있는 서버를 이용해서 액침 냉각유로 했는데 성공적인 테스트를 했었던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빠르게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델이라는 또 서버 1위 업체죠. 전 세계 서버 1위 업체인데 여기도 지금 현재 뭐 올해 초부터 조인을 해서 작년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부터 조인을 해서 지금 이제 델 쪽으로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좀 앞으로 뭐 발주가 일어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신호는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S-오일 또한 개발이 완료된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번 12월 달 안으로는 완료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액침 냉각유를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빠르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건 그만큼 액침 냉각유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1조 원 시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대략 한 2040년 정도 되면 42조 원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국내 기업들이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빠르게 지금 제품들을 개발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해외 기업들과의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제 조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 관련 종목들에게는 정말 긍정적이다. 뭐 그중에서 저는 S-오일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액침 냉각 관련해서 S-오일을 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뭐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에 지금 약 1,00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좀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S-오일의 최대 유저가 사우디의 아람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S-오일이 액침 냉각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성장성을 보여주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뭐 S-오일을 좀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정유 관련된 업체들이 전기차나 수소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에도 힘입어서 조금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게 액침 냉각유 시장을 좀 선제적으로 확보하기에 노력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S-오일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지금 봐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종목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 텐데요. 그 액침 냉각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 액침 냉각유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이걸 사들이는 회사가 있을 텐데 지금 기름 쪽, 그러니까 액침 냉각에 들어가 있는 유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KN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설비를 만드는 회사인 거죠? 네, 클린룸도 만들고 있고 이제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액침 냉각 시스템을 적용시키는 이제 공사를 하는 거죠. 설비 공사를. 설비 공사 예. 업체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이제 이번 이슈가 나온다면 네. 그나마 이제 글로벌 1위 액침 냉각 기업의 이 액침 냉각 기술을 도입해서 이 이머전 쿨링 시스템 시공을 할 수 있는 이 KN솔이 좀 어느 정도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렇게 액침 냉각 기술이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시기가 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블랙웰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그 시기가 될 것 같은데요. 발열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게 되는데 본격적인 양산은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내년 중반 정도부터 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내년 중반에 본격적으로 대량으로 양산이 되게 된다면 내년 중반부터 내후년까지 그 기조가 좀 이어져 나아가면서 아무래도 이 액침 냉각 관련 종목들이 상승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엔비디아의 이제 블랙웰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액침 냉각을 동시에 활용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게 된다면 현재 인텔과 협력 중으로 알려진 이 액침 냉각 1위 기업인 서브머가 가장 많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서브머 같은 경우에는 이 델과 슈퍼마이크로까지 협업으로 같이 이 액침 냉각 기술을 적용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머스크의 xAI의 데이터 센터 또는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AI 서버를 담당하는 델과 슈퍼마이크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블랙웰을 데이터 센터에 가장 먼저 적용시키면서 액침 냉각을 하게 된다면 이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AI 서버 담당하는 슈퍼마이크로가 가장 먼저 적용을 시킬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거는 이제 서브머사의 액침 냉각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는 거죠. 근데 국내에서 이 서브머사의 액침 냉각 기술을 도입해서 이머전 쿨링 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K-엔솔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부각을 받게 된다면 K-엔솔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아까도 언급되었다시피 이 액침 냉각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시기는 블랙웰이 본격적으로 대량 양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 중반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세의 분출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언제였죠? 한 대략 8월 달 2021년 8월에 고점을 찍은 이후로 지금 다시 2023년 7월에 24개월 정도 지나서 또 한 번 고점을 지금 찍고 지금 현재 대략 저도 어느 정도 좀 흘러가고 있는데 앞으로 한 7개월 정도만 더 흘러가게 된다면 지난번 24개월 정도 흘러서 고점을 찍을 시기가 대략 대등적 수치로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내년 6월 정도에 이 대등적 시기가 맞물린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블랙웰이 나올 수 있는 그 시기랑 맞물리는 상황이죠. 시세 분출 그 간격 또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K-엔솔을 만약에 저점에 매수하신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본격적인 시세 분출 시기를 노리신다면 내년 중반부터 노리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일봉상 흐름을 조금 보더라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조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국면에 어느 정도 좀 시세가 조금 횡보하고 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올 때마다 거래량이 강력하게 실리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닥권에서 서서히 매집을 해 나아가는 특정 세력의 또 유입이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장기적인 매집 포지션이 나오게 된다면 내년 정도의 시세 분출을 우리가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K-엔솔 액침 냉각 대표주를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저점 매수에 나선다면 지금 13,000원대부터 서서히 이하로 모아가는 전략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본격적으로 시세 분출을 노리신다면 내년 1분기 이후를 노려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액침 냉각 시장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지금 저점에서 매수하기 좋을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 두 분께서 해주셨으니까 종목 잘 기억하셨다가 투자 포인트 참고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